아니 지 가압류한 거 풀어줘야 돈을 줄 거 아니냐, 가압류한 거 풀어주면 집주인한테 돈 받아서 준다니까. 이렇게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 받으려면 가압류를 먼저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변의 이혼 이야기 조현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소모가 되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재산분할 판결이 나고 나서도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가압류 가처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 두 번째,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늦어져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세 번째,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와 그 신청 방법, 네 번째, 제가 진행했었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전 처분을 해두고 판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소개해 드릴 테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혼 전에 그 배우자 명의 재산의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면요, 내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뭐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그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은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본인 명의의 뭐 보통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친척이나 혹은 본인 부모님 명의로 이전을 해버렸다고 하면 사회행위 취소소송, 즉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이전하는 행위를 취소해달라,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배우자 명의로 이전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명의가 이전이 되고 나면 다시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산을 처분했는데 명의를 이전한 게 아니라 팔아서 내가 돈을 다 받고 이걸 다 써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재산분할금 판결 받아도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아주 복잡한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돈을 다 써버리면 찾아올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되는 거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가압류 가처분 둘 다 해주세요, 남편 혹은 아내 명의 재산에 재산 전부에 대해서 가처분 뭐 가압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거나 재산 전부에 대해서 뭐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전세금이나 혹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데요. 가압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 분할을 1억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전 채권,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 신청이고요. 그럼 가처분은 어때 하느냐? 가처분은 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보존 처분입니다. 상대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면 처분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질적으로 가압류된 재산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가압류를 해서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가처분이 아니더라도 가압류를 통해서 보존 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이혼 소송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 이렇게 중요한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최근 그 과거와는 달리 법원에서 뭐 이런 가압류를 점점 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상대 배우자의 등기부 등본 혹은 뭐 급여 내역, 재산 내역을 좀 꼼꼼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된 가압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그 인정을 하면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배우자 재산이지만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 내가 뭐 받을 돈이 3억이다. 그래서 요 3억을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법원에서는 공탁금을 3천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이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현금 공탁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거를 보증보험 공탁으로 제출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3천만 원을 보증보험 공탁을 하면 요 금액 자체는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몇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등록면허세라고 정확한 용어는 이런데요, 요 금액이 한 요 70만 원 언저리 요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총 금액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3억이 아니라 뭐 4억, 5억 이렇게 재산분할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납부해야 되는 요 뭐 면허세라든지 보증보험료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현금으로 공탁은 잘 안 하긴 하지만 내가 현금으로 공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돈은 재판이 끝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 이 돈은 내가 얼마를 냈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이게 신속함이 제일 중요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능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빠르면 일주일, 뭐 좀 늦어지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가처분을 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혼인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시는 의뢰인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내가 돈을 뭐 1억, 2억 이런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2분의 1 지분을 좀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혼소송에서 그 지분을 받아서 향후에 월세를 좀 받고 싶다. 이런 게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뭐 이혼 사유를 좀 상세하게 소명하고 이분의 기여도가 뭐 2분의 1 상당이다. 2분의 1이면 50%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상가가 이제 처분되지 않도록 이제 가처분이 되어야 한다. 요걸 잘 말씀드려가지고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상가를 갖고 있다, 혹은 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뭐 가압류를 해야 될지, 가처분을 해야 될지, 어떤 절차가 나한테 가장 유리할지 변호사와 좀 면밀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간혹 소송 끝나고 상대 배우자한테 연락 와서 가압류 풀어줘야 내가 돈을 주지 하면서 이게 가압류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먼저 가압류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 가압류를 먼저 풀어줬어요. 풀어주니까 뭐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 혹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뭐 돈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이 재산들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먼저 변제를 받아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압류를 먼저 풀어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 말 들어주시면 안 되고 돈을 먼저 받고 가압류 뭐 혹은 가처분을 해제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이거 진짜 금액이 너무 커요, 부당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압류 이의 신청 혹은 가압류 취소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다투실 수는 있어요. 다투실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는 가압류 이의를 받아들여 준다든지 가압류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퉈서 이 금액을 줄이고 소송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보다 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본인이 하실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가압류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인데 뭐 가압류를 해서 상대방이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해? 굉장히 뭐 갈등이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가압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요. 또 만약에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뭐 이런 내용을 보정하세요,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소송이 끝나서 뭐 재산분할금을 뭐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막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뭐 이야기를 해서 수월하게 그 돈을 지급받는다든지, 혹은 그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강제 집행 절차까지 이렇게 함께 조력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가압류 혹은 뭐 가처분을 진행하셔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혼 전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